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5강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왔으면 여러분은 우리가 1강에서 얘기를 했던 이 분석적인 사고와 창작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레벨업이 된 시점이라고 봐야 하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교환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한 숙지를 하고 또 연습 예제까지 성실하게 꾸준히 하셔야겠죠. 저는 여러분을 믿으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성실히 우리 교환의 내용들을 보시고 연습을 충분히 하셨다고 믿고 계속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여러분과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은 영상 설명란에 연애언어연구소 카페 자료실에 방문하셔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참고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창작적 사고를 활성화를 시키고 또 우리가 이 말을 하는 포지션에서 상대방의 몰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RST, 로열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애착이 좀 강한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단순히 그 기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 사고적 성장, 그 중에서도 이 창작적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을 한번 떠올려 보면 뭘 배웠어요? 특유질문법이라는 질문화법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이라는 언어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분석적 사고 성장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강의는 이 두 가지 사고를 바탕으로 활용, 적용을 해보는 개념이 나올 건데요. 바로 이 묘목 심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데이트를 신청할 때 어떻게 해요? 나랑 영화 볼래? 밥 먹을래? 술 한잔 할래? 물론 상대방이 우리한테 호감이 있다면 그래 좋아, 단번에 데이트를 잡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 상대방이 좀 시큰둥하거나 혹은 그래 기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약 없는 만남, 사실상의 거절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상대방이 이런 거절이 나오는 것이냐? 상대방은 지금 우리랑 이 이성적인 관계를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남자는 이성적인 관계를 바라고 이 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죠. 즉, 상대방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데이트를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데이트에 나올 확률도 높고 내가 상대방과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연애로도 이어질 확률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묘목 심기라는 데이트 신청의 이 정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신청의 원리, 데이트 창출의 구조, 묘목 심기, 기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트 신청도 다 같은 데이트 신청이 여러분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데이트를 신청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갖추고 데이트 신청을 해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핵심적인 묘목 심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트 신청의 원리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 시 직접적 신청, 상대방이 나한테 중립 및 비호감 시 간접적 신청. 자,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트 신청의 원리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이 있을 때는 뭐 직접적으로 얼굴 볼래요?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왜? 상대방도 나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호감이 없을 때는 직접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구사를 하여야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트를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먼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 정보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하고 그럼 그거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죠. 자, 이게 기본 형태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성적인 뉘앙스가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치킨 안 좋아하는 분 여러분 있어요? 웬만하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뭐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즉 이 말은 상대방이 치킨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나도 치킨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과 내가 공감대가 그 공감대로 인한 친밀감까지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너무 흔하고 뻔하고 당연하다고 느끼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내 나름대로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간접적으로 데이트를 신청을 해서 비교적 상대방이 느낄 법한 부담감을 줄였다고 생각을 해도요, 사실은 그냥 이건 나랑 데이트 좀 해줘요 라는 직접적인 데이트 신청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상대방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느냐, 나를 이성으로서 그 순간의 판단을 모두 하고 사실상 1차적인 관계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도 나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어느 정도 상대 스스로도 생각을 하기에 이 사람이랑은 내가 발전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크게 나한테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마냥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데이트 신청은 고백만큼은 아니지만 상대방과 나의 교류를 저하시키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신청을 하는 패턴이 이성적인 뉘앙스를 좀 배제를 하여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묘목 심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묘목 심기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이 특유 질문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특유 질문의 개념이 뭐였어요? 상대방의 정보를 우리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 취조식 질문을 하지 않고 받아내는 기술이었죠. 그럼 여기서 상대방의 명확한 정보가 나오고 이걸 활용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디테일하고 심도 깊은 정보를 추출을 한다. 리페이싱을 활용을 한다. 그 후 미래 암시를 제시한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 여러분 우리가 전부 앞 강의에서 전부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앞 강의들 다시 복습을 하고 오시고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고 심도 깊은 정보를 추출한다는 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전 국민 5천만 명이 다 좋아할 만한 대표 음식, 삼겹살, 치킨, 이런 것도 아예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디테일해지면 디테일해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겹살도 단순히 삼겹살을 좋아한다는 보다는 상대방이 고추장 삼겹살을 좋아한다, 이 정보까지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렇게 좀 더 주민이 된 정보를 가지고 매칭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리페이싱을 활용을 한다. 여기서 매칭을 할 때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단순히 나도 좋아해 라는 건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반복이 되면 반복될수록 인위적인 느낌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너무 자주 반복이 되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이 정보를 마찬가지로 좋아할 때 그때 일어날 법한 에피소드 스토리를 들려줌으로써 상대방의 의심을 거두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리페이싱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 이 미래 암시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거 구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추출, 정보 매칭, 미래 암시, 데이트 창출. 자, 이게 묘목 심기의 구조인데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가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요, 우리 다음에 뭐뭐 해요 라는 말을 던지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 이 말이 진심인가요? 진심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인사말인 경우도 많죠. 빈말인 경우.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빈말이라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녹차 삼겹살을 좋아하세요? 그럼 다음에 한번 같이 식사하시죠. 제가 왜 그쪽이랑 식사를 해요? 그럴 일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얘기를 잘 하나요? 상대 쪽에서? 안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내가 이미지가 나빠 보이는, 즉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요, 그래요, 기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빈말이나마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때까지, 이 현재 시점까지는요 여러분 빈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점차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랑 교류를 할 때 단순히 이 묘목 심기만 하지 않죠. 주구장창 우리가 데이트 신청만 하진 않죠. 스토리텔링도 들려주고 다른 정보 교류나 다른 감정 교류들도 있고, 즉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빈말이 명분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이게 빈말이었지만 빈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예시를 보도록 합시다. 누구씨는 평소에 한식이나 일식이나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 평소에 일식 되게 좋아해요. 스시나 사시미 같은 음식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친구들이 제가 밥 먹자 그러면 이제 뭐 먹을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따라와요. 왜요?
제가 친구들이랑 편하게 밥 먹을 땐 일시간이면 먹질 않아서 뭐 친구들도 포기한 거죠. 제가 잠실 쪽에 되게 맛있는 참치집 하나 알아요. 우리 다음에 한번 가요. 제가 저녁 한번 살게요. 그래요. 다음에 한번 먹어요. 자, 이렇게 참치라는 묘목이 심긴 상황인데요. 나중에 가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지금 당시에는 우리가, 그래, 여자의 반응이요. 빈말이라고 칩시다. 나랑 밥 먹을 생각이 현재 없는데, 먹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래요,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전제를 합시다. 자,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다른 날,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우리가 또 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 있겠죠. 점심 먹었어요? 네. 식사하셨어요? 회사 앞에 새로 참치덮밥집 하나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동료분들이랑 같이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당골할 것 같아요. 맞다. 우리 그때 참치 먹기로 했잖아요. 언제 먹을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상대방이 분명히 빈말이지만 동의를 했죠. 했잖아요. 즉 상대방이 말이 그 당시에는 빈말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그 당시의 동의가 명분이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식사, 영화, 술 이런 걸로 묘목 심기를 하면요 완벽하게 이성적인 뉘앙스가 배제가 안 돼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식사나 영화나 술 이 자체가 이 사회적인 시각이요 그 시간 자체가 뭔가 이성적인 시간이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어요. 왜?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우리 인간들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으니까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성적인 뉘앙스가 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격장이나 야구장이나 정말 취미 관련 같은 곳은 충분히 이성적인 뉘앙스를 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건 독특한 부분의 취미가 되죠. 그렇다면 이런 건 관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시를 할 수가 있는 상대가 허용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추천하는 분들은요 처음에 묘목 심기를 배우시는 분들은 꼭 먹는 걸로 해요. 뭐 삼겹살 하나, 닭발 하나, 뭐 곱창 하나 이렇게 저렇게 먹는 것만 이렇게 한가득 살포를 해놓는데 이게 아니고 뭐 전시회나 스포츠나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으로 대략 3개 정도를 포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시회도 그냥 뭐 다음에 전시회 이게 가요 이게 아니라 무슨 전시회 이런 것들을 특정할수록 더 효율적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이렇게 딱 미래 만남 암시만 던져놓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이 친밀함을 쌓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 래퍼가 쌓일 겁니다. 그럼 이때 가면 예전에는 빈말이었던 그 말이 지금 와서는 빈말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인데 상대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는 그냥 거절하기가 좀 어색하니까 그래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해두었던 것이 지금은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배운 상대방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간접적으로 데이트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 묘목 심기를 배워봤는데요.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자면 데이트는 상대방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 물론 나야 상대방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중요한 거겠죠.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가 호감 상태 이상이라면 직접적인 데이트 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신빙성, 신뢰성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중립적인 감정 혹은 중립적인 감정 이하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 비단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 이성적인 뉘앙스는 상대방에게 관계를 지금 당장 어느 정도 1차적인 결정을 하게 압박을 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확 내리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데이트를 간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묘목심기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묘목심기는 상대방의 정보를 취득한 뒤에 먼저 매칭을 해주고 그 뒤에 미래 만남 제시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레포, 친밀감이 더 상승하였을 때 그것을 다시 그 시기에 적절한 스토리를 꺼내서 명분을 삼아서 데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우리가 오늘 끝이 났고요. 오늘 강의는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활용하려면 여러분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강의들의 개념에 비해서 이 묘목 심기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묘목 심기도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이게 어떤 효과를 발현하는지를 여러분 느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건 좀 쉽네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전에 대입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리하게 구사는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단 설명란에 연애언어연구소 카페 자료실에 방문하셔서 교환을 다운로드 꼭 받으시고 복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적용도 해보시고 그렇게 이 지식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